자녀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리지 않는 게 좋은 것도 있다. 부모의 연봉, 노후 대책 상황, 대학 등록금에 대한 걱정 등 아이를 위한 돈의 감각을 쓴 베스 코블리너가 강조하는 내용이다. 자녀가 아직 어려서 돈 문제에 대해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안다고 해도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이다. 그가 강조한 알리지 않는 게 좋은 6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부모의 연봉은 대강의 정보만 제공한다.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경제 교육은 중요하지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필요는 없다. 부모의 정확한 연봉은 알려주지 않는 게 좋다. 대략적인 정보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700만 원이다. 이것과 비교해서 어느 수준이라는 정도만으로 충분하다. 둘째, 부모의 소득은 비교하지 말라.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다. 이 경우 누구 소득이 더 높은지는 알리지 말아야 한다. 소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소득이 더 많은 쪽이 가정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청소년이면 직업을 보고 누가 더 많이 버는지 자연스레 알 수 있겠지만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다. 부부 중 한쪽이 가사를 맡았다면 살림의 중요성과 함께 가사도 하나의 직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게 좋다. 어떤 경우든 부부가 한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상적이다. 셋째, 퇴직연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말라. 부부의 퇴직연금 액수, 적금, 퇴직 후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는 자녀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 부모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돈은 당장 쓸 수 있는 게 아니며 노후를 위한 대책으로 당장 써서는 안 될 돈이다. 미래를 위한 돈을 당장 쓸 수 있는 것처럼 알려줄 필요는 없다. 넷째, 일가 친척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하지 말라. 친척의 돈 문제를 평가하고 자녀가 이 내용을 알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빌려간 남동생이 약속한 기한에 갚지 않고 휴가를 떠난다면 어떨까?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짜증 나는 일이다. 이러한 내용을 자녀가 알게 되면 삼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남을 것이며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불편한 기억은 오랫동안 간직하게 될 것이다. 다섯, 선물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부모가 선물을 줄 때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것인지 강조한다면 아이는 선물을 주고받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선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다. 저자의 친구가 들려준 10살짜리 조카 이야기다. 조카 생일 파티에서 선물 개수가 전보다 줄었다. 조카는 이를 알고 울었다. 그러자 조카의 어머니는 나이를 더 먹었으니 가지고 싶은 물건의 가격도 그만큼 비싸졌다는 것을 설명해줬다. 실제로 친척들은 각자 선물을 준비하는 대신 돈을 모아 아이가 가장 갖고 싶어한 값비싼 스마트폰을 선물했다. 여섯, 대학 등록금에 대한 걱정을 미리 하지 말라. 대학 등록금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눌 적절한 시기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다. 대학 등록금은 뚜렷한 목표를 놓고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 다뤄야 한다. 그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막연한 불안감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다.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거나 등록금을 마련할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등 불평불만을 일찍부터 드러내면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는 대학 진학이나 학과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어느 대학에 가든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안 될 일이다. 다만 대학 입학 준비를 미래 자금 계획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아껴 쓰면서 저축하겠다는 약속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